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절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제, 절제 쉽습니까? 어렵죠. 데니얼 엑스트라는 사람은 자기 절제 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자기 절제 사회라는 책에서 그가 주장하기를 미국인들은요, 1년에 100만 명이 과음, 흡연, 그리고 비만으로, 그리고 잘못된 남녀관계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천 년간 절제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러서 절제 엘리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즉 후한 보상을 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제가 항상 필요했지만 지금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제에 대한 대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엑스트는 절제사회라고 부르지 않고 절제사회에서 절제 엘리트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엘리트 특징이 뭡니까? 절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 때요. 학교 때 놀고 싶은 쾌락을 절제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좋은 자격증 얻어서 사회 진출하지 않습니까? 이를 우리는 엘리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때는 절제를 했는데 절제하고 나서 성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출세한 성인이 됐습니다. 출세한 성인들이 죽을 때까지 인생을 모두 행복하게 보내던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제 엘리트가 절제를 통해서 얻어낸 게 뭡니까? 풍요입니다. 배울 때 열심히 공부했어요. 놀고 싶을 때 공부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걸 참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얻었느냐? 여러분 지위를 얻었어요. 권력이 생겼어요. 부를 얻었어요. 나중엔 풍요로운 부와 풍요로운 권력 속에서 다시 절제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어느 한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 걸쳐서 전 시기에 골고루 필요한 것이다. 이효령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원래 참는 존재인데 본질적으로 참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참는 교육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는 교육은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습관이 돼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참고 절제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면 절제가 쉽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제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는요. 여러분 절제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절제 경험이요. 풍요의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절제한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선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절제 환경이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낭비를 줄이도록 소비를 줄이도록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 경험이 없는데 절제 환경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러분 무절제한 환경 그리고 우리는 무절제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여러분 절제와 연관시켜서 우리 인간은요 본래적으로 절제하기 힘든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감정이 있잖아요. 인간의 감정은 본래 절제와 거리가 멉니다. 절제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욕구를 참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욕구를 참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감정은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뇌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뇌 같습니까? 자 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두 단계로만 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이 원이요. 일반적으로 본능뇌입니다. 동물도 가지고 있는 뇌죠.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이 뇌가요. 인간의 뇌입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는 뇌죠. 자, 이 본능뇌를 우리는 동물뇌라고도 부릅니다. 왜요? 동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유지와 관련된 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인간의 뇌를 우리는 쉽게 이성의 뇌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걸 이성의 뇌라고 부른다면 이건 상대적으로 감정의 뇌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인간의 뇌는 이렇게 감정의 뇌와 이성의 뇌, 본능뇌와 인간의 뇌로 구분되어 있다고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뇌, 즉 본능뇌는 상당 부분 동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감정뇌의 역할은요. 중심이 현재입니다. 현재 중심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현재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성은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과 이성 중에서 이성이 발달하면 어때요?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아이들 충동이 심하다든지 또 어른 중에서도 이성이 좀 덜 발달된 사람은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하거든요. 감정에 의한 행동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중립입니다. 잘 활용하면 좋은 거고 잘못 활용하면 무서운 것이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이성을 쉽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갑니다. 갑자기 제 아내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소리칩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게 감정입니까? 이성입니까? 감정입니다. 이성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적으로 화를 냈는데 이성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중에 따라옵니까? 이성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성이 한참 뒤에 따라와서 내 허리를 꽉 잡고 말합니다. 너 오늘 죽었다.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감정과 이성 중에서 만약에 이성이 먼저 온다면 누가 화를 내겠습니까? 누가 부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감정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정보가 들어오면은요, 우리 뇌로 정보가 들어오면은요, 이성과 감정이 각각 감정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데 감정의 정보 처리 속도가 이성보다 빠릅니다. 5배가 빠릅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적으로 화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성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고 화를 냈습니다. 이성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깜짝 놀라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잘못됐구나.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지금 감정이 만들었습니까? 이성이 만들었습니까? 감정이 만든 겁니다. 감정이 행동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성이 와서 보니까 행동이 잘못됐어요. 이성이 와서 보는 걸 우리는 인지라고 부릅니다. 인지. 인식해서 알고 보니까 내 행동이 잘못됐어요. 다시 말해서 인지와 행동이 다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행동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인지를 조절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행동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를 냈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놀랍게도 자기가 한 행동을 바꾸기를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행동해버리는 것을 잘못이 없다,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지를 조절합니다. 인지 조절이요. 행동 변화가 아니라 인지 조절을 합니다. 이걸 레온 페스팅하는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심리학 이론이죠. 인지 부조화 이론이요. 이 인지 부조화 이론에 의해서 행동을 바꾸지 않고 인지를 조절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만약에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감정이 이성보다 빠르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서는 안 될 화를 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하면은요, 그땐 인지 조절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더라도 나는 행동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바꾸는 용기를 가져야 여러분 절제 에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즉흥적입니다. 감정은 현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성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감정의 즉흥적인 그리고 현재 중심적인 이 본능을 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능 조절, 이게 여러분 절제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능을 조절하기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많이 먹는 것, 비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DNA하고 인간의 유전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만 년, 20만 년 전에 수렵 채취 시대에 우리 인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음식물이 있으면 그 음식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냉장시설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한 사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동물이 와서 뺏어 먹을지 아니면 썩어버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현재 다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다 먹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본능,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감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이걸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냉장시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걸 남겨놓는다고 다른 사람이 뺏어 먹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이 10만 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절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은 이 동물적인 본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성을 키우는 겁니다. 이성의 힘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 절제력의 핵심입니다. 자, 이성의 힘을 키워서 절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현재를 미래보다 항상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심리학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100만 원 받을래? 아니면 한 달 후에 100만 원 받을래? 한 달 후에 110만 원 받을래? 여러분, 지금 100만 원 받을래? 한 달 후에 110만 원 받을래? 많은 학생들이 지금 100만 원 받겠다. 여러분, 한 달 이자가 10만 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재에 몰입이 돼가지고 현재 100만 원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래와 현재 중에서 뭘 택했습니까? 현재를 택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한 달만 참으면 10%가 올라갑니다. 10%가. 그런데 여러분, 그걸 참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실험을 바꿔봤습니다. 1년 후에 100만 원 받을래? 1년 1개월 후에 110만 원 받을래? 여러분,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이 1년 1개월 후에 110만 원 받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현재와 미래에서 여러분, 미래와 미래로 시제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현재는 이렇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현재의 유혹을 벗어나는 것, 미래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지금 먹는 것을 참고 지금 어려운 것을 참으면 미래의 건강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내 모습, 지금 내가 힘든 것을 참으면 미래에 놀라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자유를 위해서 현재를 절제하는 능력을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